자, 이어서 모임 목적을 한번 살펴보면 본 대안교육 모임은 작은 대안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 전략을 제공해서 학원 원장들, 그 다음에 교육의 뜻을 가진 교회 목사님들 이런 분들에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AI에 최적화된 학교의 희망, 성과, 희망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현재 오늘 일단 이 이야기를 시작한 그 모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학교는 이렇게 돼 있죠. 낮은 아이들 제외, 뛰어난 아이들 제외, 보통 아이들을 양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대안학교라는 말은 낮은 쪽의 아이들과 뛰어난 쪽의 아이들을 처리해 주는 게 대안학교인데 이 교육이라면 이제는 보통 수준뿐만 아니라 낮은 데서부터 높은 곳까지 모든 학생들을 다 케어할 수 있는 곳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인천교육청하고 제가 대안학급 운영에 대한 플랜을 지금 짜고 있거든요. 거기서 핵심이 그거예요. 대안학급은 정해진 룰이 없어. 그냥 교사가 나 이런 거 운영하면 좋겠어. 예를 들어서 나는 수학을 통한 알고리즘 사고를 직접 배우는 데다 초점을 맞추는 과정을 운영하고 싶다. 그러면 교육계획을 세워서 학교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학급을 만들어. 학교에다 홍보를 하면 학생들이 모여. 그럼 20명이 한 학급 모이면 이 학급은 교육부의 터치도 안 받고 오로지 선생님이 세운 교육계획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학생들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한 교사가 한 학급반을 그냥 운영해 나가는 이제 특수교육반이죠. 이게 이제 앞으로 지금 인천교육청에서 저하고 같이 지금 플랜을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저희가 우리 저녁을 알면 해봐서 그때 저항이 있지 않을까요? 이제 그래서 학교 전체를 하지 않고 학급 하나만 떼가지고 선생님이 플랜을 제시하면 교장이 보고 이거 괜찮다 하면은 승인해주면 그 교사가 학생을 모집해서 부모들하고 다 상담 끝내고 반이 형성된 반을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해 나가는 거예요. 1년 동안 운영해서 성과가 좋으면 2년째 하고 안 되면 해체해서 다시 반으로 돌려보내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하는 이제 방향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어쨌든 이 플랜을 보고 부모님 동의, 학교 교장 동의, 선생님 동의, 학생 동의가 다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죠. 서로 동의해서 한 거니까. 그만큼의 유익이 있겠지.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제 생각은 이런 교육과정과 운영 전략을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내서 학원에 일단 적용, 그 다음에 대안학교에 먼저 적용해. 대안학교는 좀 자유로우니까. 공교육은 우리 쪽에서 대안학교 학급을 만들어 가도 어려워요. 우리 쪽에서 만들어 줘도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는 우선은 학원 쪽, 교회 쪽, 그 다음에 대안학교 쪽, 이렇게 세 쪽을 학급을 토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잘 나오면 학급을 늘려나가겠죠. 이렇게 해서 점차적인 확장으로 들어가는 방향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교육과정과 어떤 운영 전략을 가지고 운영할. 제가 지금까지 이 교육을 해오면서 정말 성과는 너무 좋아. 근데 어디서 부딪히느냐? 의결 구조에서 부딪혀. 내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결과를 딱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곡성중학교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 교장 선생님이 이 교육을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가 딱 힘을 합쳐가지고 시작했어. 그런데 딱 들어가니까 교사들이 제일 먼저 반대하는 거야. 왜? 잘 되면 자기들이 면먹고 안 되면 이렇게 말해. 거봐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딱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완전 무시야. 개무시야. 사람도 아닌 학생, 이제 특수 학생들 있잖아요. 그 얘들을 데리고 딱 수업을 하는데 교사들이 전부 쳐다도 보지 않아. 근데 한 학기 딱 마치고 결과가 나온 거야. 너무 잘 나온 거지. 교사들이 담합해서 반대. 야, 정말 내가 그날 이후로 학교는 어떤 경우도 안 된다. 그래서 내가 그날 패턴을 바꾼 거예요. 교사를 바꾸지 않는 한 밖에서 들어가 가지고는 둘 다 망해. 교사는 교사대로 자기 체면 깎이고 들어간 사람은 거기 반대에 부딪히고. 그래서 그날 이후로 내가 교사 중심으로 교사를 바꾸는 방식으로 해야 같이 산다는 거야. 군대 가도 그러잖아요. 아래 장수가 너무 커버리면 윗사람이 자르잖아. 비슷한 형태죠.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은 우선
학교 안에서는 힘들다라는 거죠. 권력 구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방금처럼 이제 의결권에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 그래서 제가 지금 거의 30년 교육을 하면서 마지막 품은 희망이 뭔지 알아요? 고아들 데리고 와야 된다. 아니면 내 자식 많이 낳든지. 기껏 교육을 해주면 부모님들은 변화된 내용보다는 더 다른 희망을 더 봐. 꼭 그래. 그러죠. 여기 수학 해보면 그동안 변화된 건 전혀 안 보고 새로운 거. 우리가 독서학교를 꿈이학교에서 했잖아요. 1년 동안에 학생들이 변화가 어마어마했어요. 진짜 그 감동, 감탄을 넘어서서 거의 종교의 그 맹신 정도로 갔거든. 근데 2년쯤 지나니까 독서를 해서 이게 아이들이 막 책을 써내고 하는데 플러스 알파를 또 요구해. 뭘 요구해? 학교 교과도 잘하면 좋겠다. 아니, 이걸 하기 위해서 이만큼 투자를 해서 잘했으면 학교 교과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실제로 우리 애들은 3년, 4년 하고 나서 이제 대학 가라고 하면 대학 가기 위한 공부를 혼자 해가지고 6개월 만에 막 외대 들어가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안 보이잖아. 안 보이니까 자꾸만 그 학교에서 주는 자격증도 필요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참 그게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내가 진짜 고민이 뭐냐면 지속적으로 아이를 인재로 키우려면 이 아이의 의결권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 고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의결권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오죽하면 고아밖에 안 되겠더라. 또 두 번째는 부모님의 상황에 따라 아이의 이동이 결정돼. 경제가 안 좋아지면 이동해야 되고, 그죠? 이사 가면 이동해야 되고. 이게 지속적인 교육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커뮤니티 교육이 필요하겠구나.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미국에 있는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지능이 제일 높거든요. 전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식구들 평균 지능이 140이야. 평균 지능이. 그 사람이 거기 가르치는 지도자가 글렌도만 박사거든. 아기의 지능은 무한하다 했던 그 이론으로 그대로 키웠는데 전 공동체가 다 바뀐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계속 하니까. 근데 하다가 경제 때문에 떨어져, 이사 때문에 떨어져, 정근 때문에 떨어져, 이런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돈벌이로 끝나. 저는 이제 목적이 그런 돈벌이 하는 게 목적이 1차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인재 양성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거 인재의 대중화인데 결국 인재의 대중화의 가장 기본은 지속적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는 먼저 커뮤니티, 두 번째는 고아들, 세 번째는 내 자식 낳아서 이렇게밖에 안 되겠더라. 예, 그래서 또 자식이 또 그 의결권을 간다면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앞으로의 희망은 진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왜 전국적으로 힘든가? 의사결정 때문에 그래. 얘들의 의사결정은 마지막은 부모거든. 마지막은 부모니까 그 부모의 의사결정을 잡아주지 못하는 한 한계가 있더라. 이것이 이제 현재 앞으로 방향을 잡는 과정이다. 그래서 목적은 현재 이렇게 지금 잡아봤습니다. 자, 모임 목표를 정해보면 첫째, 작은 학교로 확산하자. 그래서 학원에 대한 학교 교회 모델, 학원에 대한 학교 모델, 교회에 대한 학교 모델, 그 다음 대한 학교 내의 모델 개발. 이제 학원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대한 학교 내에서 모델을 만들어나는 이렇게 확산을 시키자. 공교육에 손대는 것은 한계가 있어. 그래서 공교육은 공교육 자체도 해결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대안학급으로 가자. 대안학교, 대안교육, 사립학교, 대안교육, 공립학교. 이건 제일 마지막이죠. 대안학교, 사립학교 이렇게 가자. 그 다음에 연구 형태 학습 구조. 교사 중심에서 학생 중심으로, 정보 중심에서 탐구 중심으로 연구 형태로 가자. 그 다음에 생산 역량으로 가자. 문제 해결형 역량, 생산 가능한 사업 역량 쪽으로 해서 아예 목표를 이 방향으로 전부 잡자. 그러기 위해서는 나머지 시스템을 다 이걸 목표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교육에 돈이 많이 든다. 이게 완전 그러니까 헛가설이라고 그래야 되나? 아니면 사람들 안에 새겨진 교육에는 돈이 많이 든다.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를 생각하면 돼.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아이들에게 돈 쓴 게 하나도 없거든요. 진짜로. 학원을 보낸 적도 없고 초중고 돈도 안 들어갔고 대학도 안 보냈고 그렇지만 그 아이들의 역량은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역량이 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에는 돈이 드는 게 아니다. 그리고 위대한 천재들을 키우는 데는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전능아가 있고 보통아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유능한 사람이 있고 최고의 유능한 사람이 있어요. 이쪽은 돈이 안 들어. 다. 대부분 내가 천재 연구를 하면 여기는 돈이 하나도 안 들어. 거의 부모하고 같이 해. 이쪽은 학교 시스템에서 최고 성적이 나와야 되는 팀들이야. 정말 우연스럽게 나오는 사람들 이쪽은 막. 따라가다 보니까 정말 그 엄청난 정보를 소화하기 위해서 지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여기는 아예 이 따라갈 수 없는 거죠. 결국 내가 경험한 세계는 최고의 천재들은 돈이 안 들더라는 거지. 이유는 뭐냐? 뭐겠어요? 네, 스스로 하는데 원리가 너무 간단하더라는 거야. 원리가 너무 간단한 거야. 스스로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고 예측해서 탐구하고 확인하고 예측 탐구 확인 예측 탐구하고 요거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운동이 뭐예요? 운동에서 성공하는 운동선수 뭐예요? 간단하죠? 그죠? 운동하고 평가하고 고치고 운동하고 평가하고 고치고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 디테일이지. 근데 디테일이라는 게 이제 결국 뭐냐면 하는 놈한테 디테일이 생기는 거지. 근데 성공한 운동선수는 인지력이 뛰어나요. 그래. 강호진도 삿발만 잡으면 여기 어디가 그렇지. 안 돼요. 힘의 교조를 따라서 한 간다.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 간단한 인간 역량의 최고 목표인 예측, 탐구, 확인 요 최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생활 습관과 모든 활동 이건 무조건 천재가 돼요. 무조건 돼요. 그럼 너무 단순하잖아. 근데 우리는 학교 교조에서 너무나 많은 펼쳐놓은 것이 너무 많은 거야. 거기 탐방 학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진로 학습해야 되고 뭔가 학습이 엄청나게 많은데 진짜 해야 될 예측 탐구 활동 확인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 공교육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임의 방향은 크게 자, 그러면 모임 목표까지 정리해봤고요. 자,